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그냥 나름 분류가 돼 있던데. 예, 그러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분야의 탐사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프레스룸의 정혜권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거 20년치 통계를 내봤는데 20년 동안의 민생 물가 지수는 60%가 올랐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물가 지수는 120%가 올랐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물가 지수는 380에서 40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공사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림살이, 즉 마감재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내가 우리 집을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마감재가 왜 집값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마감재를 압박을 놓고 있는 브로커들의 존재입니다. 브로커들이 매년 수백억씩의 자금 세탁을 통해서 건설사라든가 조합임원 혹은 정관계 공무원들한테 다방면에 있어서 뇌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조합장을 교체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수사 첩보나 범죄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재건축 분야는 민간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까다롭다는 이유죠. 수백억대의 뇌물이 돌아다니는 이 현장에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비는 폭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정말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 구조를 활용한 뭔가 부정행위냐, 저희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전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었잖아요. 제가 대선 때 다니다 보니까 온 동네의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가 예측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 막, 정말 거의 다 막 울고 다니시던데,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하고 조정을 했더니 그 건축비를 상당 정도 다 낮추더라고요. 수백억씩. 근데 그런 걸 보면 그게 불가피한 인상이었으면 낮추기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아닌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불투명성 속에서 뭔가 약간의 좀 정당하지 않은 인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상승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그건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전면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국조실의 그 감찰 조직이랑 뭐 관련된 그 사업 감찰하는 조직들이 있으니까 좀 제대로 보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체계적으로 뒤져볼게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안장원 기자님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에 맞아서 몇 가지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그 가운데 과세 기준, 가액이냐 주택수냐 하는 거, 30억이냐 10억짜리 집 세 채냐. 30억은 30억짜리를 한 가구가 살지만 10억짜리 세 채는 세 가구가 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10억짜리 어찌 보면 작은 집에 사는 거고요. 그래서 가액이냐 주택수냐만 갖고 따지는 거는 되게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쉬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주택주택자라는 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니까 집이 부족해서 살 집이 부족해서 이를테면 실수요자라든가 무주택자가 집 살 기회가 없느냐는 발상인데, 그거는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시절의 이야기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주택 사정이 나아진 상황에서는 조금 구시대적인, 이를테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2004년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 양도세, 종부세 도입이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통계적으로도 보고 하면은 1주택자 비율이 는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가 부여율이 또 급속하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때나 따져보면 큰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액 기준으로 해서 가액 기준이 아니고 가액이냐 주택수냐를 떠나서 저는 용도를 보고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이거를 거주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이걸 임대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며칠에 한 번씩 오는 별장으로 쓸 거냐, 또는 비워놓기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그 과세 기준을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과세 균형에 있어서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거래세 인하를 말합니다만은 저 역시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흔히 그 지금 저희 나라 그 세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말할 때 GDP 대비로는 지금 OECD 평균보다 높고 그 다음에 실효세율이라고 해갖고 집값 대비로는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가 어른 옷을 아주 싼 가격에 입는 그런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지만 비싼 셈인 거고 옷에 비해서는 싼 가격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보유세는 일단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부분은 일단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서 재산세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0.05%포인트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원래 3년 하려다가 다시 연장해서 이달 올해 말까지입니다. 근데 그때 사정과 지금 보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정상화랄까 다시 되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초고가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초고가 주택은 앞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초고가 주택이 집값 주도를 선도합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어떤 실수요적인 측면 예외, 희소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과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부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대개 큰 집이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원 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기후 위기든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에 그에 대한 조세 부담이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은 초고득 자산가일 수가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할 겁니다. 어차피 세금 많이 내려는 거는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항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12억 원은 주택수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보면 대략 한 전국 주택수의 한 3%, 서울의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공시가격을 30억으로 하면은 전국 주택수 기준으로 0.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공동주택 기준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0억 정도 하자. 공시가격 30억. 그리고 공시가격이 한 20억 정도면은 아마 한 1%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 이내로 인해서 그 대상은 초고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숫자는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가 주택이 어떤 자산 가치의 불평등이라든가 소득 양극화와도 관련된 부분이 한데 지금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사실 초과 양도소득이 되게 많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보고 한다면은 30억 이상 거래 가격 가운데 과세 표준 10억이 넘는 것이 2배 가까이 늘고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지금 최고 구간이 지금 과세 표준 10억에 45%인데 제 생각에는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를 신설해서 세를 좀 높이는 그래서 아주 아시다시피 강남이라든가 비싼 집들을 한번 팔면은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게 양도 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게 수시로 아마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라고 지금 집 크기만을 가지고 대략 100평을 넘게 따지는데 저는 그 고급 주택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그 초고가 주택의 금액 기준도 같이 적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가격 기준을 도입하자. 예, 가격 기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집 크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거의 과잉 낭비, 과소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그 가격도 같이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유세와 거래세에 있어서 지금 과도한 지금 거래세 편중인데 24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유세가 종부세가 6조 그리고 재산세가 1조 7조 정도 되고 그리고 취득세는 대충 한 9조 정도가 되고 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자치단체 입장에 금고의 입장에서는 이게 재산세로 들어오든 취득세가 들어오든 어차피 지방 재정에 쓰는 거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것이 주택시장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래세 부분은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거래세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바로 취득세가 됩니다. 취득세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대충 취득세하고 10년, 20년 정도의 보유세하고 대충 맞물려 있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득세 부분을 많이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과 양도소득이랄까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완화는 저는 뭐시냐면 어차피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양도세적인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집값을 평가해가지고 오른 그만큼을 더 매기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그 세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도세를 땡겨서 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양도세를 매길 때 앞서 낸 보유세에서의 어떤 증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해주는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대개 비유를 하자면은 사춘기에 청소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춘기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급증하듯이 흔히 말하는 그 야성적 뭐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되 한쪽으로 너무 쪼아도 안 되고 알다시피 한쪽으로 너무 풀어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할 경우의 문제는 그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발이 크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규제가 바뀝니다. 규제가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게 지속적이어야지 예견 가능하고 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네. 부분이 특히 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자가 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부정부패나 이 비정상적인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서 부자를 보면 존중하기보다는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회가 매우 많이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자가 돼서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경원시하기보다는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좀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 변해 가겠죠. 그 보유세를 이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분들. 네.